시작하자. 우리 지금 2단원의 첫 번째가 이제 전기의 발생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전기의 발생에 처음에 이제 마찰 전기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전기가 왜 생기느냐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 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냐? 바로 여기 있는 원자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1단에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원자는요, 원자 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 원자의 모든 질량은 다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원자 핵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는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애라 그랬잖아요. 자,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띠고 있고? 뭐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근데 이때 가벼운 놈이 누구? 전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원자핵이 움직이기 쉬울까? 전자가 움직이기 쉬울까? 그렇지. 전자가 움직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아서 원자 자체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원자 자체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의 원자는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아서 전기를 띠지 않는다, 즉 중성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 보면 전하와 전자, 전하는 물질이 아니라 물체가 띠는 정기적 성질. 자, 이 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지금부터. 전하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전기의 개념이라고 상상하셔도 좋아요. 전하는 전기적 성질이야. 이 플러스 전하예요? 마이너스 전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플러스 전기냐 마이너스 전기냐 그런 거 따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 자, 이 전기를 띠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바로 원자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마찰 전기인데, 이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는 마찰을 시켰어. 그래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걸 마찰 전기라고 얘기를 해. 얘가 이제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달리 한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전기라고도 한다. 정전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뭐 옷 같은 거 이렇게 벗거나 그랬을 때 따끔거리는 거. 그 다음에 문 손잡이 딱 만지려고 그랬는데 따끔거리는 거. 자동차 손잡이 만지려고 그랬는데 따끔거리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정전기는 정지에 있는 전기라는 뜻이야. 우리가 전기 그러면 어떻게 돼? 스위치 딱 켜면 불이 짠하고 켜지고 이런 게 전기잖아. 그죠? 그럼 스위치 딱 켰을 때 도선을 따라서 뭔가 막 움직이면서 불을 켜는 일을 한 거야. 그죠? 이렇게 흐르는 전기가 있는 반면 너희들이 손잡이를 만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전기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전기가 나한테 탁 하고 따끔거리고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정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마찰 전기에 대한 얘기야. 마찰 전기는 두 물체를 막 마찰을 시키는 거야. 자,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켰어요.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 보자.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시키면, 자,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시키잖아. 전자가 체크해 주셔야 돼.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럼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 물체는 전자를 잃고 한 물체는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은 애는요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이 물체가 중성인 이유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양이 같았기 때문인데 마이너스가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줄어잖아. 그렇게 되면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그 물체가. 이때 원자핵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야.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는 거.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빨대하고 털가죽이 있어요. 야, 빨대 봐봐.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였잖아요. 털가죽 보세요.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였잖아요. 둘 다 중성이란 뜻이야. 전기 안 띄었어. 근데 막 비벼대니까 전자가 이동을 하네?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털가죽에서 빨대로 전자 2개가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야, 전체적으로.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물체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대전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전의 물체를 가지고 대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말은 알겠죠?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전을 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고요. 마찰 전기는 결국엔 뭐 해야 돼? 서로 비벼야 돼. 마찰이 일어나면 되는 거야. 마찰이 일어나면. 자,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에 빗이 달라붙는다. 이거 하나 더. 전기력부터 얘기할게요. 야, 플러스끼리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밀어내려고 그래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 당기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물체끼리는 청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밀어내는 힘을 청력. 다른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기력이야.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이게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다. 아까 마찰을 시키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로 얘를 막 문지르면은 얘는 전자를 얻고 얘는 전자를 잃었어. 얘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이 있으면 서로 뭐 하려고 그래? 그치?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붙으려고 하는 거야. 머리카락을 열심히 막 빗으로 빗었는데 이게 뭐야? 마찰하는 거야. 마찰을 막 시키다 보니까 내 머리카락, 즉 털가죽이죠. 플라스틱이죠.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해서 서로 뭐해? 다른 전하 띄게 되겠지. 그러면은 서로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마찰해서 찍하면 서로 들러붙잖아. 그죠? 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닐랩 있잖아요. 비닐랩. 너희들 음식물 같은 거 보관하기 위해서 랩 쭉 해서 딱 감싸주면 착 하고 달라붙잖아. 짜장면 시키면 랩 칭칭 감아져서 오잖아. 걔네들이 이렇게 툭하니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쭉 잡아당길 때 서로를 뜨르르 떨어지면서 마찰시키는 거야. 그럼 정전기를 띠게 돼. 그릇에 탁 달라붙게 되는 거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근데 이 랩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죠. 떨어뜨렸다가 다시 붙이려고 하면 전기적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웨터 벗을 때 이렇게 찌직찌직 그러면서 따끔거리는 것들. 겨울철에 울로 만들어진 그런 스웨터 같은 거 굉장히 잘 일어나죠. 불 딱 꺼놓고 쓱 하고는 막 불꽃놀이 터지는 것처럼 빠작빠작거리면서 반짝반짝거려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데요. 네, 그렇대요. 뭐 해봤어야지 알지 이걸. 그죠? 자, 그래서 걸을 때 치마가 이렇게 스타킹에 달라붙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찰 전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핵심 포인트는 누가 이동한다고요? 그렇지.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야. 원자핵이 움직였어요. 플러스 전하가 움직였어요. 그럼 안 돼요. 전자를 잃었니 얻었니야? 전자를 잃으면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게 포인트여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얘기할 게 뭐냐면요. 요건데, 요거 옛날에는 막 교과서에 엄청나게 잘 나왔었던 내용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요거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전열.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알고 계셔야 되고 안 배웠으면 몰라도 되는데, 이 대전열이 뭐냐면은요. 이 대전열, 뭐 뜨겁다 차갑다 그런 열이 아니라 나열하다의 열이야. 그러니까 나열해 놓은 거야. 어떻게 나열해 놓은 거야? 서로 비볐을 때 누가 플러스가 되고 누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야. 알겠죠? 자, 털, 유, 명, 나, 고, 풀. 외워주면 좋고 안 외워줘도 몰라도 되고. 왜냐면은 요즘은 이걸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외워가지고서 시험에 곧잘 내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털가죽하고 유리를 한번 보세요.
털가죽하고 유리, 여러분은 여기다 이걸 써주셔야 돼. 털가죽 옆에다가는요, 플러스를 써주셔야 되고요. 플라스틱 옆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대전열은 나열해 놓은 거라 그랬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랬어.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막 문지르면은요, 털가죽이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마이너스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누가 전자를 얻었니? 그렇지. 유리가 얻은 거지. 그런데 유리랑 명주랑 문지르면은요, 이때는 오히려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누구랑 문지르냐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체끼리에는 전자를 누가 더 잘 얻고 누가 더 잘 잃는지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가장 센 전하로 대전시키려면 누구 문지르면 되겠어?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문지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럼 그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 띄고 있겠니? 마이너스 띄고 있겠죠. 그죠? 이걸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배우면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배우게 되면. 하지만 안 배우면은요. 안 배웠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또 나오죠.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야.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인데 A와 B를 각각 털가죽으로 문질렀대. 우린 이제 알죠? A와 B가 무슨 전하를 띌지. A와 B는 털가죽으로 문질른 플라스틱이니까 무슨 전하 띄고 있겠니? 둘 다 마이너스 띄고 있겠죠. 둘 다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서로 뭐 하겠니? 밀어내겠죠? 그래서 총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털가죽으로 문지른 빨대 A에 털가죽을 가까이 했대. 그럼 서로 다른 전하를 띄고 있잖아.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찰전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어여 얘기해 주세요. 없니? 좋아요. 없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있죠. 49쪽. 49쪽에 문제 해주시고 채점 해주시고 해주세요. (1번) 55xx 승현아 2번 많다 마이너스 플러스 윤성아 3번 마플 플라스틱 라윤아 4번 잠깐 4번에 1번 보자. 플라스틱 빨대를 털가죽으로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두 물체는 다른 전하를 띠겠죠. 그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래서 같은 밀어내는 이렇게 돼야 돼. 다른 전하를 띠고 같은 밀어내는 됐어요. 하늘아 5번 3번이죠. 자 여기서 질문. 왜 별표지? 응? 3번에 뭐? 4번 답. 자, 4번에 보면 플라스틱을 털가죽으로 문지르잖아요. 그러면은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은 전자의 이동 때문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근데 빨대끼리는 어떻게 돼 있어? 털가죽으로 문질렀으니까 빨대끼리는 같은 전하를 띠는 거지. 그래서 밀어낸다고요. 땡니 질문 없어요? 휴, 몇 분이고. 자, 정전기 유도 보자.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요. 자, 아까 마찰전기는 뭐였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는 거고요. 정전기 유도는요, 말 그대로 정전기를 유도해야 된다라는 그딴 얘기인데,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중성이란 얘기야. 여기 지금 전자들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금속은요, 자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 때문에 금속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유전자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 평소에 중성일 때는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현재 중성이야. 그런데 대전체가 가까이 왔네. 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대. 여기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대요. 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뭐 해버려? 밀어버리죠. 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버려. 그러니까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전자가 순간적으로 많이 몰렸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여기는 전자가 순간적으로 부족하네. 그래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금속막대라고 하게 되면요, 이 금속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금속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전체를 딱 가까이 하는 순간 전자띠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는 순간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됐을 때 봐봐.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부분은 플러스고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뭐야? 얘들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뭐 하려고 그러니?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가까이 왔어. 이쪽이 플러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플러스가 와도요. 자, 여기는 플러스가 왔네요. 밑에 거.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로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전기 유도현상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질문. 여기 마이너스가 왔어요. 마이너스가 오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끌려옵니다. 맞니? 틀리니? 플러스가 이동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거지, 원자 핵인 플러스가 이동하진 않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렇게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를 만들었어. 그럼 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얘는 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알겠죠? 중성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금속을 가지고 얘기를 해. 이거부터 얘기할게. 자,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는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전체 먼 쪽이 같은 종류의 전하고 대전체 가까운 쪽이 같은 종류의 다른 종류의 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다. 금속이 아닌 물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금속이니까 전자가 휙휙휙휙 가니까 한쪽 끝 다른 쪽 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연하게 딱 보여. 그런데 금속이 아닌 애들도 이 현상이 일어나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내가 털 가지고 열심히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야. 그럼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 띄고 있겠어? 마이너스 띄고 있겠죠. 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플라스틱 막대를 종이 조각 있는 데다가 서서히 가까이 하면은 순간적으로 종이 조각이 어떻게 돼? 툭 하고 달라붙게 돼. 지금 그 그림이죠. 종이 조각은 지금 현재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죠. 자, 이렇게 종이라고 치면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있어.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데 지금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전자라는 개념으로 있지만, 이 비금속은 그 개념이 좀 약해. 그러니까 전자가 휙휙휙휙 가진 못해.
그래서 원자에게 묶여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가까이 오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려오네. 이쪽으로 쏠려오네. 그럼 여기 부분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걸 이용하는 해가지고 번개. 이 번개 같은 경우에는요, 구름과 땅 사이에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빛을 냅니다. 이 구름하고 땅 사이에서요,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확 이동해서 나타나는 빛이 바로 번개예요. 터치 스크린, 너희들 맨날 화면 만지고 있는 그 터치 스크린도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화면상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서 그 터치가 되는 거예요. 복사기도 그래요. 우리 복사기 같은 거 종이 딱 대놓고 복사 누르면 어떻게 돼? 굉장히 밝은 빛이 한번 쓱 지나갔다 가죠. 그죠? 그러면은 흰 종이가 있는 부분은 빛을 반사, 검은 글씨가 있는 부분은 빛을 흡수,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반사되는 부분과 흡수되는 부분의 차이를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가지고서는 정전기를 띄게끔 만들어서 탄소가루가 정전기 띈 부분에만 가서 들러붙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고온의 열로 종이에 찌익 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나온 복사질이 굉장히 뜨겁잖아. 그죠? 공기청정기 중에서요, 이런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끌어들이는 애들 있어요. 물론 뭐 요즘은 필터 형태도 많이 있지만은 정전기 유도 현상 형태로 이렇게 집진기 형태로 이렇게 먼지를 부착시키는 형태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정전기 유도 현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니? 다 천재밖에 없어.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일단 6번부터 9번까지만 먼저 좀 해보자. 6번부터 9번까지. 자, 6번부터 9번까지 하고 검정기 파트 할게요. 문제 먼저 풀어보자. 오케이. 자, 해보자. 재현아, 6번. 몇 개를 리뷰하는 거야? 3개밖에 없네. 자, 다시. 1번은? 자, 6번에 1번 보세요. 서로 다른 물체끼리 직접 마찰하거나 접촉하지 않아도 물체가 전하를 띠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찰하지 않고요. 접촉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전하를 띠게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정전기 유도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고, 그 다음 2번은? 5죠, 이거는. 3번은? X고요. 자, 그 다음 수연아, 7번은? 이수연아, 7번은? 오케이, 2번은? 응? 안 들려? 아니, 힘. 전기력 물어보는 거야. 인력이냐, 청력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인력이죠. 자, A는 플러스 전하고 B는 마이너스 전하죠. 그 다음에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경진아 8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수정아 9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질문. 없니?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검정기로 들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50쪽에 검정기를 보자. 자, 이 검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검정기가 무엇을 이용하느냐 중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다가 체크 꼭 좀 해주세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를 우리는 검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플라스틱 펜에다가 털 가지고 열심히 막 문질렀어. 그리고서는 짠 하면 얘는 전화를 띄고 있겠니? 안 띄고 있겠니? 띄고 있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얘가 전화를 띄나 안 띄나 확인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이 검정기라는 거예요.
자, 검정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위에 금속판이 있고요. 밑에 금속박이 있어요. 자, 금속박 몇 개가 있어요? 2장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뭐해? 밀어버리지. 자, 그럼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밀려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금속판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무슨 전화를 띄워?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죠. 전자가 밀려 내려왔으니.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금속박 두 개가 마이너스를 서로 띄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겠네. 그럼 금속박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만히 있던 애들이 찍 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야. 서로 밀어내가지고. 오케이? 밀어내는 것 자체는 이렇게 벌어지는 건 눈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와도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밑에 마이너스 되니까 벌어지고요. 플러스가 와도 위에는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끌어올라져서 위에는 마이너스인데 밑에는 플러스 되니까 서로 또 밀어내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왔는데 금속박이 찍 하고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 물체는 전하를 띄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줘. 대전 여부. 검정기로 알 수 있는 3가지 별표예요. 첫 번째, 대전 여부. 그러니까 중성의 검정기에 내가 이 물체를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얘는 전하를 안 띄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까이 다가갔는데 금속박이 짝 하고 벌어졌어. 그럼 얘는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전하를 띄었냐 안 띄었냐, 즉 대전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대전된 전하의 양 비교. 자,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많은 애가 있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적은 애가 있죠. 많은 애가 오게 되면 전하가 세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밀어내서 금속박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가 약한 애들은 조금밖에 전자를 못 밀어내니까 전하가 약해서 조금만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지는 정도를 보고서는요, 전하의 양이 많다, 적다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대전체 가까이 다가갔더니 뭐 전자 10개가 내려갔네? 이 대전체 가까이 갔더니 전자 4개만 내려갔네? 이렇게 정확한 전자 개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얘는 많고 얘는 적네. 요 정도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정확하게 얼마 만에 전하를 띄고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검정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대전 여부,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하는 도구고요. 또 하나, 얘가 플러스를 띄었는지 마이너스를 띄었는지 그냥 중성의 검정기로 몰라요. 왜? 가까이 다가가면 대전체면은 그냥 벌어지거든. 그런데 얘가 플러스를 띄었냐 마이너스를 띄었냐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요거 세 번째 건 별표 치면서 밑줄 동그라미. 자, 요거는 별표 치면서 대전된 전하의 종류.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먼저 검정기와 같은 전하를 띈 물체를 가까이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정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의 전하로 만들었어요. 금속판도 금속박도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검정기를 일단 하나의 전하로 만드는 거야. 자, 하나의 전하로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지금 너희들은 이게 일단은 검정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구나 라는 얘기야. 금속판도 마이너스고 금속박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벌어져 있는 상태겠죠. 현재 검정기는요 벌어져 있는 상태야.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대.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버리잖아. 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버리니까 금속판에 있던 마이너스가 금속박으로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 봐봐. 2개의 전하를 갖고 있었는데 막 내려오니까 3개의 전하를 갖게 되지. 전하가 더 세지지. 마이너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벌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다가가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야. 근데 플러스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야, 플러스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전자를 끌어올려버리잖아. 전자를 끌어올려버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약해지겠지. 금속박이 마이너스가 약해지면 오므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기와 같은 전하를 띈 물체가 오면 더 벌어지고 반대 전하가 띄는 애가 오면 오므라든다라는 걸 보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예요. 여기에 누가 왔는데 더 벌어졌대요. 무슨 대전체가 왔다는 얘기? 그치,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더 세져야 되니까 전자를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왔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인데요. 누가 왔는데 오므라들었대요. 그럼 마이너스가 약해진다는 얘기지? 마이너스를 끌어올려야 돼. 그럼 누가 왔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전하인 애가 오면 오므라들고요. 같은 전하를 띈 애가 오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자, 검정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검정기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요. 자,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플러스로 대전되면 전자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한 거지 전자가 없는 건 아니야. 알겠죠? 야,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가 오면 전자를 어떻게 하겠니? 밀어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에 플러스 있으니까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플러스로 대전돼 있지만은 전자가 있긴 있어. 그나마 있는 전자들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플러스가 세져 약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오므라드는 거죠. 자, 플러스로 대전돼 있는 검정기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니까 전자를 끌어당기잖아. 여기 있던 전자가 끌려 올라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더 센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더 벌어지는 거죠. 반대 전하를 띄는 애가 오면 오므라들고 같은 전하를 띄는 애가 오면은 더 벌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된다고? 검정기를 하나의 전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알겠니? 하나의 전하로 만드는 방법은 좀 이따가 해줄게. 일단은 우리 아까 몇 번 안 했지? 9번, 아니 10번 안 했죠? 그죠? 자, 10번 문제 보자. 10번 문제. 문제를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자. 자, 10번에 1 보시게 되면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자, 여기 지금 플러스가 왔잖아. 플러스가 하면 전자를 끌어당겨 밀어내. 그렇지. 끌어올리겠네요. 뭘 받아서? 대전체로부터 전자가 인력을 받아서죠. 자, 그래서 어디로 이동해요? 금속판으로 가겠네요. 그러다 보니 금속판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금속박은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됐으니까 서로 뭐예요? 밀어내죠? 벌어지겠네요. 금속박은. 됐니? 자, 항상 전기를 생각할 때는요. 얘가 플러스를 띄었니? 마이너스를 띄었니? 막 이딴 얘기를 할 때 누가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전자예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섭리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먼저 알루미늄 캔의 대전 보세요. 이거 간단해. 근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여기 지금 대전체가 가까이 왔죠? 야, 알루미늄 캔은 그럼 대전체가 오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네? 전자를 밀어내겠네? 그럼 알루미늄 캔의 가까운 쪽하고 반대쪽에 전하를 띠겠네?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띌 거고 먼 쪽은 마이너스를 띠겠네? 그럼 막대와 알루미늄 캔은 인력이 작용하죠?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알루미늄 캔이니까 떼굴떼굴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유제 1번 보자. 유제 1번 해보자. 자, 10초 준다. 유제 1번. 몇 번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1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말이다. 원자핵이 이렇게 한쪽으로 딱 몰려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원자핵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가까운 쪽에 더 많이 몰려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몇 번이겠어요, 그럼? 그렇지, 4번이 되겠죠. 아, 참,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번 그림하고 4번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이 없을 때는 그때는 답을 1번으로 찾아줘야 돼. 알겠죠? 이 그림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간혹 이것 때문에 막 저기 뭐 예전에 시험 봐가지고서는 이거 아니었는데 왜 그래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된다라는 표시로서 그렇게 해줬었던 의도로 선생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좀 더 정확한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4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2번 유형. 보세요. 이것도 쉬워요. 플러스가 왔어. 야, 플러스면 A는 뭐가 되겠니? 야, 플러스가 왔어.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B는 플러스겠죠. 그렇다면 음박구잖아. 음박구에서도 플러스가 가까이 온 거랑 마찬가지니까 C에는 마이너스, D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랬더니 음박구가 B, C 서로 뭐 하려고 해? 끌어당기겠네. 그래서 왼쪽으로 휙하고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유제 2번 해보자 이제. 자, A는 뭐니? 플러스. B는? C는? D는? 그렇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같은 종류의 전화를 대전의 걷기를 옳게 짝 지은 건 몇 번?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3번 보자. 자, 요거 이제 좀 잘 좀 봐주세요. 요걸 좀 잘 좀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문제는 간단해. 여기 있는 문제는 간단해. 접촉한 상태의 금속구야. 두 개의 금속구가 접촉해 있으면은요, 그냥 하나의 금속이라고 상상하셔도 돼요. 하나의 금속이라고 상상하고, 야,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어. 그럼 전자를 밀어버리지. 그럼 A 쪽에 있던 전자가 B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붙어 있으니까.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B는요? 그리고 둘을 딱 하고 떨어뜨려 버려요. 그럼 A는 플러스로 대전돼 버리고요. B는 마이너스로 대전돼 버린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보세요. 유제 3번에 접촉한 A, B가 있는데 플러스가 가까이 왔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B는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A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B는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아직 칠판 봐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할게.
으이씨. 보일라나? 자,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손가락 떼는 거예요. 접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보지 말고 여기만 봐죠. 여기만 봐죠. 자,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플러스죠. 이쪽은 마이너스 됐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대는 거예요. 손가락을 딱하니 대는 거야. 금속부에다가. 그럼 손가락 댔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너희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 전체가 다 하나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럼 전자 입장에서 손가락 타고 어떻게 돼? 더 멀리 도망가겠네? 그죠? 손가락 타고 도망가면은 그리고서 얘 치워버리고 얘 손가락도 딱 하고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B에 있던 전자가 나갔으니까 A나 B나 둘 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부족해졌으니까.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총력이 발생할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요번에는 여기 요 그림에서 플러스가 가까이 왔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야. 이쪽은 플러스야.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댔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손가락 댄 물체 말고 그 앞에 있는 대전체를 보세요. 대전체가 플러스면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빨려 들어오고 대전체가 마이너스면 안에 있던 전자가 손가락 타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전자가 들어왔어. 얘 치우고 얘 치워버리면 둘 다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알겠니? 일단 설명 이해됐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검정기인데 유형 1번은 똑같아요.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플러스가 오면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돼가지고 서로 밀어내서 벌어지고 마이너스가 오면은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에서 벌어지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거예요. 대전. 오케이. 여기 지금 손가락을 검정기에 접촉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플러스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되겠죠. 전자가 끌어올려졌으니까. 밑에는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댔대요. 자, 내가 아까 손가락 대면 뭐 보라 그랬어? 대전체 보라 그랬지? 대전체가 플러스잖아. 그럼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야. 야, 전자가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면은 전자가 풍부해지니까 여기 금속박 입장에서는요. 플러스였는데 전자가 막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중성이 돼서 오므라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손가락과 대전체를 확 하고 치워버려. 그러면 검정기 입장에서는 전자가 더 많아졌지. 손가락에 있던 전자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검정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 금속박 벌어지는 거 보세요. 대전체 오면은 금속박 벌어져요. 손가락 대니까 오므라들어요. 다시 손가락 치우니까 어떻게 됐어? 벌어졌죠. 이해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들아 여기 봐. 누군가 왔어. 그랬더니 더 벌어졌대. 누가 왔겠니? 그렇지, 마이너스가 온 거야. 이해돼? 누군가 왔어. 그랬더니 오므라들었대. 누가 왔겠니? 그렇지. 그렇게 이 물체가 어떤 전화로 대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플러스가 왔어요. 벌어져요. 손가락 됐어요. 오므라들어요.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도 치워요. 다시 벌어져요. 알겠죠? 자, 이번에 마이너스가 왔어요. 자, 마이너스가 왔으면은 이쪽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벌어져요. 손가락을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 누가 왔는지 보라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손가락 타고서 더 멀리 나가버리는 거지.
손가락 타고서 멀리 나가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내려왔던 전자가 나가니까 얘는 중속이 돼서 오므라들어요. 손가락 치우고 얘도 치우면 이제 어떻게 돼? 전자가 부족하지? 둘 다 막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거야. 대전체 왔어요? 벌어져요. 손가락 됐어요?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손가락이랑 대전체 다 치워버렸더니 다시 벌어져요. 이해되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왔어요? 더 벌어졌대요. 그럼 누가 왔다는 얘기?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에 누가 오니까 더 벌어졌어. 누가 왔어? 플러스가 왔다는 얘기죠. 누가 왔더니 오므라들었대요. 누가 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하나의 검정기를 하나의 전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밑에 유제 1, 유제 2 좀 해보자. 유제 1, 유제 2를 해보자. 아니, 그러나 같이 설명할까 그냥? 오케이. 자, 보자. 1번에 야, 마이너스가 왔대요. 마이너스가 왔으면 전자가 밀어가니까 A는 플러스, BC는 마이너스. 그래서 벌어지겠죠. 그래서 3번이 될 거고요.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하여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위에는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이 상태겠죠? 자, 그럼 금속판에 손가락을 댈 때 생기는 현상은 이라 그랬어요. 자, 손가락을 딱 댔어. 손가락이 됐어.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가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와야죠. 안으로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약해지니까 금속박은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손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1번, 5번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54쪽, 55쪽, 56쪽, 57쪽까지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고 역시 모르는 건 카톡으로 질문해 주세요. 54쪽에 이제 답 맞춰보자. 1번에, 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3번 보자, 3번.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이 고양이 털 가죽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거. 저기 뭐야, 고무풍선을 털 가죽에 문질렀더니, 고무풍선이 마이너스가 됐대요. 자, 그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얻었다. 고양이 털은 플러스가 됐대요. 전자를 잃었다. 전자는 털에서 고무풍선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에 마찰 전후 고무풍선 플러스 전하량은 변화가 없다. 얘들아, 플러스는 움직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원자핵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량은 고양이 털이든 고무풍선이든 다 일정이에요. 마이너스가 움직여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원자핵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 좀 보자. 자, 5번에 대전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고무와 명주를 마찰하면 고무 어딨어 여기 있고 명주 어딨어 여기 있고 이 대전되는 정도라 그랬으니까 명주가 고무보다 전자를 더 잘 잃는 거죠. 고무랑 했을 때는. 그러니까 고무는 전자를 얻는 거고요. 왜? 마이너스 쪽이잖아. 명주는 전자를 잃는 거고 플러스 쪽이잖아. 고무와 명주만 비교하면. 그죠? 대전되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그러니까 마찰하는 두 물체 중에서 마이너스 쪽에 있는 애는 전자를 잘 얻는 애, 플러스 쪽에 있는 애는 전자를 잘 잃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6번에는요. 두 고무풍선을 각각 털가죽으로 문질렀다 그랬잖아요. 이거 저기 위에 있는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지금 5번, 6번이잖아. 그지? 대전열 보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줬을 때 선생님이 외우지 않아도 돼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무풍선하고 털가죽하고 문지르면은 누가 여기 있죠? 고무풍선하고 고무, 털가죽.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 고무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때 두 고무풍선이 띈 전하의 모습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 돼야지. 그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야, 플러스가 가까이 왔어. 그럼 A는? 마이너스. B는? 오케이? 이게 정전기 유도잖아. 근데 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A 쪽으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예요. 자, 10번에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0번 보자.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거죠. 정전기 유도 현상 보세요. 여기 지금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오면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전체에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를,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전하를.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같다고 표시해줘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고 12번에는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왔으면 B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A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B와 플러스 이 막대기가 서로 끌어당겨져서 얘가 이쪽으로 대굴대굴 굴러올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5번처럼 되는 거죠. 자, 다음 13번 보자. 13번에 자,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1번, 18번에 2번, 1번, 4번, 16번에 5번. 오케이, 그럼 16번 한번 보자. 야,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금속파는 뭐 되겠니? 그렇지. 금속박은? 그렇지. 플러스니까 서로 뭐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옳지 않은 것에 오므라든다. 이게 틀렸지. 벌어져야지. 그죠? 자, 검정기는요, 이렇게 벌어지는 여부를 가지고 대전 여부를 알아내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또, 없어? 오케이. 자, 또 질문. 여기서 혹시 질문? 얘들아, 그럼 18번까지 중에서 내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질문? 없어? 자, 19번 보자. 19번 하신 분 손.
오케이. 하신 분들만 채점해줘. 자, 안 하신 분들은 채점하지 마. 각자 풀어보셔야 돼. 자, 1번의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화, 명조원겁은 플러스 전화죠. 2번에 마찰했을 때 명조원겁에 있던 전자가 고무풍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 다음 20번에 가나가 띄는 전화의 종류는요. 가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죠. 전자가 유리막대의 마이너스 전화 때문에 전자가 나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21번에는요. B방향으로 가겠죠. 2번에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 플라스틱 막대와 반대 전하가 가까운 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자, 1번에 5번이고 2번에 5번이고 3번에 4번이고 여기서 7번이고 21번이요? 잠깐만 21번 설명부터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이거 대전된 거야. 대전체야.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상관이 없어. 자, 대전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럼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잖아. 그래서 B로 이렇게 떼굴떼굴 흘러가겠지. 그죠? 그래서 B고요. 알루미늄이 움직이는 까닭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가 가까운 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가 가까운 쪽에, 같은 전하가 먼 쪽에 형성되잖아.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 그래서 가까운 쪽에는 반대 전하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겨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실력 탄탄이 중에 질문. 없어? 탄탄이가 그렇게 쉬웠어?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전류까지 해보자.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이것만 하면 돼. 한번 먹어. 자, 해보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건 정전기,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흐르는 전기를 얘기할 거야. 자, 그게 이제 전류야. 우리 스위치 빡 하고 키면은 불이 짠하고 나타나면서, 이 도선으로 뭔가 이동이 됐어. 그 이동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류의 정확한 정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거기 전류의 방향 나와 있네.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됩니다. 라고 했죠. 자,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흐른대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이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는 당연히 플러스 극을 향해서 달려가겠지. 그러니까 전자들은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 당연한 얘기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이 안에서 두 손 안에서 실제 움직이는 애는 누구겠니? 플러스인 핵이겠니? 마이너스인 전자겠니? 그렇죠. 마이너스인 전자가 실제 움직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요. 별표 딱 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라고 해요. 왜 이렇게 전자의 실제 이동하는 전자와 전류의 방향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기하게도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까닭은 과학자들이 전자 존재 알기 전에 전기를 먼저 알아요. 스위치를 눌렀더니 불이 짠 켜지는 사태를 알게 돼. 그렇다면 이 도선 안에 뭐가 이동을 하는데 그 전하가 이동을 하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구나. 즉 양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정해버렸지. 정한 상태에서 나중에 전자를
알게 돼. 전자가 이동하는구나. 근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구나. 실제는 이렇게 가는구나. 를 알게 되지만 벌써 약속해놓은 상태인 거거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그래서 그냥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약속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회로를 짤 때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회로를 짭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 플러스 마이너스 가든 회로상에서 짜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속한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야? 이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가만히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자는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돼.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적으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움직이는 중이야. 방향성이 없이. 근데 전류가 딱 하고 흐를 때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안 나올 거야.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여기 안 나온 상태에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보여줘. 그럼 너희들은 오른쪽에다가 플러스라고 쓰셔야 되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 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됐죠? 그래서 전자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왔어. 그러면 문제는 그럼 뭐가 나와? 전류 방향 나오겠죠? 전류 방향은 어디겠어? 이쪽이 되는 거야, 왼쪽이. 그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반대다. 문제상에서 전류의 방향으로 나왔다 그래도 전자의 방향으로 나왔다 그래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전류의 색인데요. 그렇다면 전류가 얼마나 이렇게 세게 흐르니를 나타내는 건데 1초 동안에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1A는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암페어는 그냥 사람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이야. 이 뒤에 이제 볼트라든가 그 다음에 옴이라든가 다 과학자 이름이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단위로서 쓰고 있는데 자, 암페어나 미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1암페어는 1000mA예요. 1암페어는 1000mA.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왜냐면 미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꿀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러면 이 단면을 전자가 지나가는 거야. 한 단면을 전자가 지나가는데 1암페어는요. 1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 이거 외우라고는 아마 안 할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혹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625, 18.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1초 동안에 탁 지나가면 그게 1A의 세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1A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 정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초 동안에 전선을 한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암페어, 1암페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좋아요. 자, 오른쪽에 1번, 2번만 좀 해보자. 1번, 2번. 딱 두 문제만 해보자. 1번, 2번만 해줘.
써있죠. 오케이. 1번 해보자. 전자의 방향은 A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럼 전류의 방향은 B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자, 이렇게 딱 나와서 요런 문제야. 이렇게 나왔으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오른쪽에다가 B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를 쓰셔야 돼요. A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전류는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죠? A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고 B는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